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밀실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로 계속되고 있어요. 예, 뭐 황당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황당 플러스 최악의 돈 폭망, 아주 폭망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 폭망. 네, 일단은 돈 폭망하면 첫 번째 후보가 있죠. 어딥니까? 미국이겠죠. 천조국이 이런 돈을 쓸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돈 쏟아부어서 나오기 힘든 거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그것도 이게 보통 항공기가 아니라 스텔스기였어요. 아니 스텔스가 또 밀실에 포함되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스텔스기였습니다. 이게 무려 10년의 개발 기간이 있었고요. 거기에 그 10년 동안 당시 돈으로 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 미국에서 6조 원을 퍼붓는 밀실이라. 네. 그러니까 밀리터리 실패작이라는 얘기잖아요. 실패했어요. 이거 폭망한 덕분에 정말 명문 항공기 제작사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루 짝을 찾을 수 없는 명문 제작사였는데 이 제작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몇 개 없는데 제작사가. 많아요. 네. 일단은 뭐 5손가락에는 5대 메이저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은 네. 뭡니까? 바로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텔스 공격기 A-12 스텔스 공격기입니다. 스텔스 A-12? 네. 이거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 사진으로 A-12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이거 거의 UFO죠. UFO 플러스 이거는 네, 이건 거의 UFO예요. 야,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의 공격기입니다. 야 이런 게 날아다닐 수가 있었나 그러니까 보네요. 이게 지금 꼬리 날개도 없고 그냥 삼각형이잖아요. 네. 뭐 수직 꼬리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는데 컴퓨터 통제로 해서 완벽하게 날아갈 수 있게 설계된 그런 항공기였어요. 야 컴퓨터 통제까지 한다. 네. 그럼 장난 아닌. 예, 완전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밀실의 소재가 되었다. 예. 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다 들어먹었어요. 완전 뭐 탈탈탈 다 들어먹었습니다. 아니 스텔스가 밀실에 소개된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네네네. 그렇다면 이 A-12의 개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제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출격시키는 공격기로 A6 인트루더라는 공격기를 아주 잘 써먹었어요. 이게 그루만사에서 나온 건데, 그루만사는 전통의 해군 항공기 제작 명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탑건의 F-14 톰캣도 이 그루만사가 만든 거예요. For 5 weeks, you're gonna fly against the best fighter pilots in the world. You're the one. Yes, ma'am. 근데 나중에 이 그루만사가 이제 노스롭하고 합병을 하거든요. 근데 노스롭은 그 F5를 만들었던 유명한 회사고. 근데 50년대까지만 해도 미 해군 항공대의 공격기가 3총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A1 스카이 레이더. 우리가 위워 솔저스에서 나왔던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공격기. 그다음에 A3 스카이 워리어. 얘는 뭐였냐면 좀 덩치가 커서 핵폭탄 옮기고 그런 애였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A4 스카이호크가 있었죠. 근데 이 세 기체가 1960년대가 되니까 모두 다 이게 부족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A1 스카이 레이더는 프로펠러기잖아. 60년대 왜 프로펠러기를 써야 돼, 더 이상. 물론 기체가 튼튼하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프로펠러기가 한계다. 그리고 A3 스카이 워리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이게 대형의 전략 폭격기였기 때문에 이제 멀티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A4 스카이 호크가 그나마 나았는데, 이게 A4 스카이 호크가 원래 처음에는 레이더가 장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레이더에 장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천후 작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신형의 공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A6 그라만사의 인트루더였습니다. 얘네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개발이 여러 된 가지 거죠? 폭장량 등등등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A6 그라만 인트루더가 5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62년에 실전 배치한 아주 초고속으로 실전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제 능력을 할까라고 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얘가.
일단 얘가 아음속이에요. 초음속기가 아니에요. 아음속기인데 공격기는 아음속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첫 번째 뭐가 있었냐? 주야간 전천후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저공 침투 능력이 있었어요. 또 하나 핵폭탄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저기 뭐야 그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려면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있어야죠. 이 모든 걸 다 갖춘 애였습니다. A6가. 그러니까 이거 이름마저 뭡니까 얘가? 인트루다. 침입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대활약을 합니다. 베트남, 리비아 공습, 걸프전, 유고 내전까지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이런 공격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량이 되죠. 얘네들이 모양을 보면은 좀 해리어의 형들 같아요. 해리어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날개가 고이 끼고 앞이 좀 둥그스름하고 예, 둥글둥글한 게.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좀 튼튼해야 되니까 내구성이 좋은 걸 원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대단히 우수한 공격기라고 해서 잘 써먹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50년대 말에 개발돼서 60년도에 실전에 배치돼서 이제 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더 이상 미래 전쟁 환경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가 또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또 뭐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왜 그럼 한계를 많이 느꼈느냐? 일단 베트남전에서도 56대가 격추돼요. 얘가. 왜냐하면 이게 공격기잖아요. 공대공 전투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나 이런 거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임무거든요. 베트남전에서 무려 56대가 격추됐었고 걸프전에서도 3대가 격추됐어요. 얘가. 지대공 화망에. 그래서 이때 미 해군이 생각을 하죠. 적 기지나 적 지상 시설물에 공격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 미 해군의 영원한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미 공군. 얘네가 70년대부터 스텔스기를 개발했어요. 바로 뭐죠? F117이었죠. 얘를 80년대부터 배치시킨 거예요. 실전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군의 입장에서도 뭐야? 아, 우리도 스텔스 공격기가 필요하다. 이거를 절감합니다. 아주. 그래서 1983년에 기존의 A6 인트루더를 대체할 프로젝트 ATA가 개시가 되죠. ATA가 뭐냐면 Advanced Tactical Aircraft. 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바로 이 프로젝트가 A12 스텔스 공격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A12의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럼 어디서 제작하게 됩니까? 일단 두 컨소시엄이 붙어요. 요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컨소시엄이냐면 이제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컨소시엄하고 노스룹하고 그루만 컨소시엄 이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1988년 12월에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냅니다.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팬텀 만들었던 회사. 그 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그 유명한 F-16 만들었던. 아무튼 이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내서 이때 선정된 기체 이름을 어벤져2라고 합니다. A12 어벤져 2? 네, A12 어벤져2. 왜 어벤져 2입니까?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유명한 뇌격기가 있어요. 그 TBFM 어벤져라고. 이 뇌격기를 승계한다 뭐 이런 뜻이었대요. 그 다음에 그 뭐냐면 A1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뭐 해군에 뭐 A10은 뭐 따로 있었지만 뭐 A8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A10이냐? 기존 A6에 비해서 뭐예요? 2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A10으로 명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곱하기 2입니까? 예, 곱하기 2. 아,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많아요. 왜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네. 수호이 57이잖아요. 네. 왜 57이냐면은 F22 플러스 F35 두 개 합친 것보다 낫다. 그래서 57이래요. 오히려 되게 단순합니다. 네, 이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가격이에요. 예. 이게 스텔스 전투기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일례로
F117의 초도 생산 분량에서는 F117 한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었었고요. 그 이후에 단가가 낮아져도 9천만 달러였어요. 한 대가. 예. 한 대가 9천만 달러였는데 얘네는 프로젝트에서 뭐라고 했냐? 대당 3,100만 달러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뭐 거의 3분의 1 예, 가격 아닙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가격으로. 그 다음에 총 개발비도 40억 달러에 낙찰이 돼요. 총 개발비 40억 달러에 일단 낙찰이 돼요. 이거 그러면 뭔가 가성비가 뛰어날 뭔가가 예. 나올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해군도 대단히 만족해요. 이거에. 그래서 해군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진짜야? 진짜 3,100만 달러에 만들 수 있어?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공모함 한 대당 이거 20대씩 넣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뭔가 예. 벌써 냄새가 나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전통의 맥도날드 글라스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였으니까 믿었죠. 그리고 이 컨소시엄 두 회사 컨소시엄이 진짜 사운을 걸고 여기에 뛰어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데 3,100만 달러에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그럼요. 스타트업 기업 뭐 이런 청년 기업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 5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5대 기업 중에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드는 거야. 지금 따지면은 거의 뭐 한화하고 그 현대 로템하고 붙은 거예요, 같이. 같이 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누가 의심해요? 막강한 애들끼리.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 없죠. 좋습니다. 가격은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네,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예. 그럼 A10의 이 설계상 예.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진짜 거의 무슨 UFO입니다. 이게 UFO예요. 어디 이런 UFO. 삼각형 모양이 이게 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스텔스성을 위해서 꼬리 날개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무 외부 구조물이 없어요.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모형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스텔스 능력이 F117보다 월등히 뛰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텔스기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칵핏 있죠? 왜 조종석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조종석 부분도 스텔스 설계가 완벽했다는 평가예요. 이게 1980년대 말에 나왔던 이 모형이에요, 이게. 야, 그 시대에 이 정도 디자인과 성능, 네. 능력 정도가 이 정도 됐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아주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나라? 이게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나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그러니까 공격기나 전투기가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지대공 미사일의 상당수가 뭐냐면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이 A-12는 다양한 열 탐지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특히 이 가장 열을 많이, 그러니까 레이더 반사파나 열을 많이 내는 곳, 공기 흡입구나 이런 쪽 있죠. 이런 쪽 설계 아주 만전을 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든 무기를 내부 수납창에 넣을 수 있었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모든 무기를 이 내부 수납창에 넣어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라면 당연한 능력이었겠고, 이 무려 2.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F117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어요. F117은 폭탄 한 발이나 두 발밖에 못 실었거든요. 근데 얘는 한 그 두 배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작전 반경은 1480km였고, 엔진은 13,000파운드짜리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공격기였기 때문에 초음속은 아니에요. F117도 초음속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음속이었어요. 최대 속도가 A-12는 930km 정도. 또 하나 있었죠. 각종 첨단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특히 적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경보해주고 교란하는 첨단 센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종석은 여러분 A-10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10 때 조종석 보호하려고 거의 목욕통 같은 구조가 딱 있었다고 했죠. 어마어마했죠. 예. 그 구조가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욕조 방식의 완벽한 방탄판이 설치돼요. 그 다음에 또 조종사를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됐든 탱크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화재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화재가 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불활성 질소가스가 담겨있는 연료 탱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게 질소가스가 나와서 바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했냐면 러시아제 23mm 기관포 같은 경우에 소위탄 넣어서 쐈거든 얘네가. 근데 여기에 피탄데도 완벽하게 소화를 하더라. 이런 게 증명이 됩니다. 실험에서.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이제 만약에 조종계통이 여러분 조종계통이 하나면은 갑자기 이 조종계통이 고장나버리면 기체가 통제 불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조종계통을 이원화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시스템이 정지가 돼도 다른 쪽 시스템으로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좀 네. 지금 현재 스텔스기랑 좀 차이가 이게 있습니까?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은 해군기니까 항공모함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쵸? 날개를 접어야 되는데 얘네가 생각을 해요. 날개를 폈을 때는 F-14를 넘지 않아야 되고 날개를 접었을 때는 A6 그로마니 인트루더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 정도면 뭐 쏙쏙 수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F가 붙었는데 전투기는 아니죠. 사실상 공격기였던 F117은 기관포도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공대공 미사일도 없었잖아요. 얘는 아무 공대공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A12에는 AIM 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AGM-88 함이라고 해서 대레이더 공격 미사일이 있었거든요. 대레이더 공격 미사일이 뭐냐면은 레이더에서 왜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대레이더 공격 미사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첨단 장비가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전 디지털된 조종석 디스플레이하고 전자 스캔 위상 배열 다중 모드 레이더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A사 레이더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그러니까 지금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를 얘는 그때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상 조건 주야간에 상관없이 대상물의 물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었대요, 얘가. 그러니까 하여튼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최첨단 요소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A12 안에. 엄청난 공격기였어요. 그럼 지금 2020년대인데 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88년에 거의 이 정도 스펙이 요구가 돼서 거의 이제 요거를 목표로 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기술들은 다 있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였죠. 근데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얼마에? 3,100만 달러는 싼 가격에. 기체 대당.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미 해군이. 그래서 이 A12의 스펙을 보고 나서 미 해군이 620대, 미 해병대는 238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모함 소유로만 858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를 보니까 미 공군들 화들짝 놀라요. 그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심지어 미 공군도 400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만 성공한다면 미 해군, 미 해병대, 미 공군 합쳐서 거의 1,300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어요. 이건 대박이죠. 자, 그런데 네. 저희가 밀실 아닙니까? 아, 왜 초를 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최첨단의 아름다운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싱크이 너무 이게 아름다웠어. 이런 항공기가 지금도 못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뭐 계획했던 대로 굴러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공격기 아닙니까? 네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시작부터 삐걱댑니다.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 컨소시엄이 초기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개발 예산으로 40억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 시작되니까 예상과 다르게 계속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냐? 한 달에 1억 달러씩 늘어났다. 한 달에 1억 달러씩 늘어났다.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워낙 이게 기체가 어떤 혁신적인 기체잖아요. 이게 혁신적인 설계예요. 그다음에 이게 혁신적인 설계고 꼬리 날개도 없고 대단히 컴퓨터로 완전히 제어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2.3톤의 무장을 실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합 첨단 소재를 썼어야 돼요. 기체를 되도록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고강도 복합 신소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보다 30%가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도료도 한몫을 합니다. 스텔스 도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 스텔스 도료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게 스텔스가 되게 비싸요. 아무튼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게 초기 개발비가 40억 달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미 해군의 내부적인 개발비 상향 한도가 또 따로 있었어요. 아무튼 뭐 초기 개발비는 40억 달러지만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늘어날 거다.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을 했냐면은 48억 달러까지는 내부적으로는 개발 상향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1억 달러씩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 밀실할 때 K11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복합 소총도 네. 그게 뭐 몇 년 만에 뚝딱해서 만든 게 아니고 10년이 넘게 개발됐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로 비교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상향 한도가 48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도 안 돼서 2년이 뭐야? 한 뭐 1년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한 54억 달러까지 늘어나요. 와. 그리고 얘네가 미 해군이 이거 혹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체 가격이 쌌었잖아요. 3,100만 달러.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기체 가격이 8,4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F117에 다가갔어요. 아니 뭐야 2배가 훨씬 높잖아요. 네. 문제는 이게 개발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밑빠진 부독에 물 붓기란 얘기지 이게. 계속 고해야 돼, 스톱해야 돼 이런 고민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스텔스 공격기인 A-12를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A-12를 항공모함 한 대당 20대씩 넣어서 3년만 운영하잖아요. 그럼 미 해군 전투기 예산의 30%를 얘 혼자 다 쓴다는 결과예요. 미 해군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스텔스 공격기인 A-12를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A-12를 항공모함 한 대당 20대씩 넣어서 3년만 운영하잖아요. 그럼 미 해군 전투기 예산의 30%를 얘 혼자 다 쓴다는 결과예요. 아니 그럼 스텔스기가 다른 네. 항공기들보다 네. 유지 보수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됩니까? 지금 PD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 사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 제가- 제가 찔렀군요. 예,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좀 뭔가 좀 지금 두렵습니다. 네. 당시 개발됐던 A-12가 정확히 유지비가 얼마 드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작돼서 나온 게 없으니까. 아니 잠깐. 네. 아니 실제로 제작해서 나온 적이 없다고요? 예, 이게 지금 설계하고 풍동 실험하고 실제 제작된 비행기는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 제작 과정만 했는데도 예, 이렇게 이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예, 이거예요. 얘기죠? 아직 프로토타입도 안 나온 상태예요. 프로토타입이 안 나온 상태예요 지금.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네. 당시에 스텔스기의 대명사 F117에 준하는 유지 비용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했대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엔 훨씬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F117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F117은 한 소티라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번 작전 나갔다 오는 걸 소티라고 해요. 한 소티당 22시간의 정비 시간이 필요해요. F117은. 그 다음에 비행 시간당 비용이 22,000달러가 듭니다. 시간당? 예, 시간당. 한 시간당? 예, 한 시간당 22,000달러가 들어요.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따졌을 때 예. 2,200만 원? 네.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말도 안 돼. 참고로 F16 같은 경우에 소티당 정비 시간이 12시간이고 비행 시간당 운영비가 7,000달러예요. F16이. 네. 현대 첨단 전투기는 이렇게 비싼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스텔스기는 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파 흡수 도료예요. 페인트, 전파 흡수 페인트. 그러니까 얘가 한번 작전 나갔다면 얘를 다시 뿌려야 돼요. 나갔다 왔을 때마다 항상 왜냐하면 이게 당시 전파 흡수 페인트가 습기에 아주 취약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습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 있죠. 네네네. 거기 지나가면 도료가 벗겨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확 늘어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텔스기 아니지. 그래서 작전 나갔다 온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를 정비할 때 왜 22시간이 전이야? 얘를 정밀 스캔해가지고 벗겨진 곳에다가 정밀하게 다시 도료를 입혀야 돼요. 그리고 이러려고 하면은 별도의 밀폐된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봤자 여기에다가 A-12 20대를 실었는데 한번 작전 나갔다 온 다음에 20시간 가까운 정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별도로 뭐예요? 밀폐된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다 또 도료를 뿌려야 돼. 스텔스 도료를, 페인트를 뿌려야 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지. 진정한 돈질이네요. 아, 이게 아무나 스텔스 F-22도 페인트 뿌려야 돼요. 야, 이거 아무리 천정옥이라고 해도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도 잠깐 보시죠. 전파 흡수 도료가 이게 전파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흡수해요. 3분의 2는 또 반사시켜요. 근데 스텔스기들은 왜 이렇게 막 형상이 희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대로 반사 안 하고 남반사시키는 거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레이더가 못 잡아내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F-22까지 그 전파 흡수 페인트를 뿌렸고 안 되겠다 싶어서 F-35에 와서는 뭘 사용하냐? 전파 흡수 시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파스 같이 붙이는 거. 아, 시트? 네, 시트를. 돈을 아끼려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무서운 애들이니까 미국 애들이. 전파 흡수 시트를 3중으로 딱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했어요, 얘네가. 그래서 요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결했는데 아무튼 당시 기준으로 A-12 공격기는 다른 여타 항공기에 비해서 두세 배의 정비 시간과 두세 배의 뭐예요? 운용비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다음 별도의 정비 공간도 훨씬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게 1990년도 초반에 미 국방 전체 예산이 2,500억 달러였어요. 90년대 때. 근데 이 2,500달러 중에 무려 미 해군이 가져간 돈이 1,500달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을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야, 깜깜합니다. 이거 앞으로 A-12의 앞날이 그냥 보이질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군이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군은 뭐야? 야, 우리도 슈퍼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환상에만 빠져 있었어, 처음에.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미 해군이 찾은 방법이 뭐냐? 그때 당시에 이제 F-18 호네트도 같이 있었거든요. FA-18 호네트도 같이 있었거든요. FA-18 호네트를 전투기 겸 공격기로 쓰자라는 결론을 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A6를 대체하자, 얘로. 근데 사실 FA-18은 좀 어정쩡했어요, 사실. 확 공격기도 아니고 확 전투기도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얘가 또 다목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계획도 있었다고. FA-18을 덩치를 키우자, 훨씬. 그래서 FA-18 EF라고 해서 슈퍼 호넷이라고 덩치를 키운 애를 이제 또 설계를 해요. 얘 하려고. 근데 그간에 공백이 있을 거 아니야. 공백은 뭘로? 놀랍게도 F-14에다가 폭탄을 달아서 떨어뜨리자. 그래서 F-14 봄캣이 나와요, 이때. 처음엔 그 F-14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F-14 자체가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드는 대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공격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갔다 오는 것보다는 뭐야? 마음 편하게 미사일 날리자는 얘기죠. 순항 미사일. 가서 쏙쏙 다 뻥커고 뭐고 쏙쏙 다 들어가니까. 걸프전에서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막 저기 군함에서 쫙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뭐 CNN 기자가 그러지만 저기 지금 벤츠 25짜리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군이 이럴까? 이게 낫겠는데 막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뭡니까? 냉전이 붕괴가 됐어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군비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함으로 해서 91년에 뭐가 일어나죠? 걸프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전비가 걸프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1991년 1월 7일 미 국방부가 A-12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 전면 백지화는 불가역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대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러면
그래도 K11이 낫네. 그래서, 이게 예. 실물 모형만 있었대요. 그래서 91년 말에 실물 모형을 공개하고 다음에 92년 3월에 실제 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실제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모형이에요. 이게 그 방치돼 있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전에 방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나치 독일의 밀실에서 네. 그 수많은 그 전투기들, 예, 그 항공기들 예.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근데 이거 걔네들은 전쟁 말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개발비 타먹으려고 그러는 새끼들이 많았고 이거는 또 그건 아니었고 사실. 왜냐면 이 전통의 회사,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전통의 회사였다고 얘네가. 문제는 뭐냐면 이 메가톤급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이 전통의 회사도 휘청거려요. 이게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이제 컨소시엄 했잖아요. 당연히 컨소시엄 깨졌겠죠? 그 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그래도 조금 사정이 나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주도한 게 맥도날드 더글라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개발비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돈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일단 개발되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 아, 그러니까 물론 후불제? 조금 들어간 돈도 있었어요. 물론 완전 후불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순수 개발비 자체는 얘네가 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순수 개발비 자체를 보존을 못 받아요, 얘네가. 그래서 재정난에 빠지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1997년에 유명한 보잉한테 인수가 됩니다.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아,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 보잉이라는 회사가 원래 로고가 요거예요. 시꺼먼 거. 시커먼 거, 예, 볼품 없죠. 날개 달리고. 볼품 없잖아요. 근데 예. 맥도날드 더글라스 아까 봤잖아요. 맥도날드 더글라스 네네. 로고 멋있잖아요. 네네. 보잉이 맥도날드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로고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어우 깔끔하고 심플해졌습니다.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그 이쁜 로고를 갖다 쓴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진정한 승자는 보잉이라고 다들 얘기했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맥도날드 더글라스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여기서 무려 20년간 법적 투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더군다나 미 국방부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이미 얘네가 한 13억 달러 투자했었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했었거든. 네네네네. 13억 달러 돌려줘라. 개발비 보조는 고사하고 우리가 투자한 13억 달러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아 왜? 너희가 못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억지 쓴 거지. 깡패네. 깡패야. 와. 그러니까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뭐야? 아,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작살났다. 보잉에 인수되고.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너희들한테 10억 달러는 받아야 된다. 또 이거 맞소송을 했다고. 그래서 지루한 소송전을 했고 2014년에 결과가 나왔죠. 뭐냐면은 보잉. 왜냐하면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보잉한테 합병됐으니까 보잉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국방부에 각각 2억 달러만 내라. 그러면 이제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판결이 합의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합의를 해라 그렇게. 그래서 그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망했네. 아유, 그 망했네. 전통의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예. 오늘 스텔스 밀실 네, 여기서 끝난 겁니까? 네 이렇게 해서 미 해군 최고의 폭망 프로젝트 A-12 공격기 프로젝트 밀실 중에서 아마 최대 금액이었을걸요. 지금까지. 야. 예,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이 폭망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냥 나치 독일 밀실 이후로 화끈하게 아, 아주 그냥- 예. 아주 뭐 네. 휘청휘청했죠. 자, 여러분들 저희 샤넬 TV에서 요 마스크 좀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요 마스크 새로운 게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요것도 기능성입니다. 항공 기능 있고요. 차단 기능 다 있고요. 여러분들 요건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빨아서. 요 정면에 이렇게 까만 거, 그 다음에 너무 빨간 로고가 보기 싫다. 그래서 난 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저희 이제 깔깔이 주문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요것도 옆에 살짝 로고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깔깔이하고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JN몰에 많이 찾아주십시오. 여기에 이 마스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